여기는 이제 6월 말부터 한 9월 말, 10월 초 이때까지가 거의 뭐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짧은 한 3, 4개월 동안 기간이기 때문에 아, 지금 이제 그죠. 모든 축제와 뭐 모든 야외 활동에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.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던 축제도 다시 이번에부터 다시 다 하고 그래갖고 네. 저도 사실 처음에 이민 갈 때는 토론토 쪽을 생각을 이제 했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오게끔 됐었고 언어 때문에 사실 걱정한 부분은 있어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불어 위주의 그 언어를 쓰는 도시였어 갖고 제가 이민 온 지가 이제 3년 조금 안 됐거든요. 한 3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몇 달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어도 좀 편하게 들리고 재밌어요. 그렇게 영어 불어를 함께 쓴다는 것 자체가. 저도 불어를 자주 들었는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네. 들리세요? 귀가 뚫려갖고 들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예전에는 그 불어라는 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렸는데 그 뜻이 들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조금 이제 친숙하게 들린다라는 뭐 그런 의미였어요. 그죠. 캐나다 살다 보면은 언어가 그 불어가 되게 친숙해지죠. 계속 글도 계속 네, 보게 되고. 네. 그리고 맞아요. 뭐 발표할 때 꼭 영어하고 불어 나눠서 하니까. 네, 그리고 뭐 이렇게 마트만 가도 처음 웰컴 인사를 봉주로 하이 같이 이렇게 불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하고 상대방이 뭐 봉주로라고 대답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어로 얘기하는 거고 상대방이 또 하이라고 이렇게 응대를 하면은 또 바로 영어로 이제 응대를 하고 아, 이런 게 그죠. 처음에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. 다른 또 퀘벡 지방은 영어 하면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본인들이 아, 맞아요. 맞아요. 확실히 몬트리올이 약간 그런 건 있어요. 조금만 외곽 지역으로만 나가도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. 의외로 되게 친절하고 뭔가 이렇게 엉켜 있는데 그 안에 질서가 있는 좀 네, 그런 느낌이 네, 들었었습니다. 네. 몬트리올에서 오셨던 분이 첫 번째셨는데 현재 네. 교정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, 지금? 5월 달이죠. 올해 5월 달에 그 스마트된 25기 주중반을 이제 수료를 하고 그 이틀인가 있다가 수료하고 이틀인가 있다 바로 이제 캐나다로 돌아와서 구직을 하고 이제 그 교정 치과 안에 있는 그 덴탈 랩에서 덴탈 테크니션으로 일한 지 이제 딱 오늘로 한 달이 된 것 같아요. 한 달이 됐어요. 시간이 되게 빠르다면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또 더디다면 더디게 지나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. 치과는 저까지 한 15명 정도 직원이 되는 캐나다에 있는 치과치고는 그렇게 또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. 닥터는 한 명이고요. 그다음에 그 하이제니스트와 이제 저 같은 덴탈 테크니션과 그다음에 리셉셔니스트까지 하면은 이제 15명 정도가 돼요. 테크니션으로서 어떻게 네. 보면은 완전 초보인 거잖아요. 이제 한 달 차니까. 그렇죠. 네, 그런데 그렇죠. 그렇죠.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레벨을 나눠서 굉장히 기초적인 일부터만 주거든요. 근데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던데 그러면 어떤 종류인지. 이제 루틴이 이제 좀 생겨서 제가 보통은 8시 출근인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이를 데이케어에다가 이제 데려다 주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8시 반까지 이제 출근을 하기로 처음에 그 컨트랙을 했고요. 랩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하이제니스트들이 8시부터 이제 환자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. 미리 예약된 환자들을. 그래서 임프레션을 떠서 고정식 교정 장치인 뭐 하울이라든지 뭐 에식스 뭐 이런 교정 장치들을 프리스크립션에 해서 그 인상 뜬 그 트레이가 이렇게 쭉 놔져 있어요. 많으면은 뭐 한 대여섯 개도 놔져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두세 개 정도. 모델웍 작업하는 그거대로 모델웍 작업을 하고요. 트림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뭐 에식스를 제작할 거면은 투명 교정 표면 장치. 교정 그 교정 다 음. 한 다음에 이제 고정하는 장치 그거. 네, 맞아요. 저를 이제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저한테 일을 많이 주더라고요.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래도 조금 젠틀한 게 해보겠냐라는 일단은 물어보고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안 해보겠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은 해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.
그래서 해보면서 모델업 같은 경우도 많이 익숙해졌고, 옛날에 학원에서 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 안 됐었거든요. 그것마저도.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실전에서 하다 보니까 몸에 익으니까는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, 실전은 좀 루틴이 생기니까 네, 맞아요. 학원에서는 그리고 매일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담되는 부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그 기초적인 일은 많이 시켰었고 분업화는 많이 잘 돼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정도 된 치과고 그럼 직원도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그 시스템은 잘 구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떤 부분이 부족할 때에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. 지금 한 달 되신 시점인데 거기에 녹아들어서 일하는 거를 10으로 봤을 때 네. 1에서 10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몇 정도까지 올라오신 것 같으세요? 지금까지도 기초적인 그 모델업이라든지 에식스를 만들고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손에 많이 익었어요. 많이 하다 보니까. 사실 일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. 그 정도를 이제 느끼신다는 거는 많이 편해지셨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네. 그렇게 된 계기가 한 2주 정도 일해갖고 이제 막 알듯 말듯 할 때 저를 이제 알려주는 이제 사수라 그러죠. 그 친구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저 혼자서 어쨌든 그 한 2, 3일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물론 뭐 그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제 테크니션으로서는 혼자서 했던 한 2, 3일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부쩍 많이 는 것 같아요. 국가 랩의 워크플로우 같은 게 확 와닿더라고. 알 아무래도 수밖에 없겠더라고. 왜냐면은 일은 내가 어쨌든 해결해야 돌아 되니까. 돌려야 되니까. 네.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일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해보자라는 좀 욕심이 그때 들었었고 뭐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그래도 이렇게 지내갔던 것 같아요, 그 시기가. 그러면서 조금 자신감이 제가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었던 것 같고, 인터뷰를 하셨던 그 휴스턴에 계신 그 김민섭 선배님 같은 경우도 그 교정치과에서 지금 일하시잖아요. 똑같죠, 지금. 네. 예, 근데 그분은 그때 인터뷰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는 그 하울리를 직접 제작을 하신다고 네. 하더라고요. 거의 모든 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치과 의사가 또 외부 교육이 있으면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직원이 있긴 한데 이제 처음에 혼자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4년 정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네. 다 하게 된 것 같고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었잖아요. 저희 없죠. 없죠. 처음에 몇 달 전까지도 필요 없죠.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학원에 저는 계셨을 때고 네. 학원에, 그렇죠. 그때는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여서 한국에 오랜만에 오셔서 이제 좀 즐기셔야 되는데 네. 사실 그걸 못 즐기질 못했죠. 날씨는 좋고, 한 3년 만에 한국을 처음 방문을 해갖고, 이제 막 꽃도 피고 그러는데, 이제 마음 한켠이 너무 무거웠으니까. 결심을 딱 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다 겪으시고 아, 여기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. 일단 제 유튜브를 보셨다고 했지만 네. 뭔가 그 본인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민 처음에 올 때 2019년 10월 달에 제가 처음에 왔는데, 처음부터 이제 저는 아이를 케어를 한 2년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뭐 일을 하던 제 사업을 하던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한 이민 준비를 하면서 플랜을 그렇게 세웠던 거죠. 어른도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 아이 같은 경우가 떨어져서 지낸다라는 게 마음에 용납이 안 됐어서 일단은 저는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어떤 그런 업종이라든지 직업을 가져야 될지를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알아보자 라는 계획을 가졌었고 아이가 이제 데이케어를 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사실 뭐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일을 찾았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존감 문제 때문이라도 일은 해야 되더라고요. 저라는 사람은.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, 그동안 생각해왔던 게 캐나다에서는 뭐가 됐던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오래 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
그게 뭘까라는 거를 이제 좁혀가는 시기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. 기술로 하는 직업을 갖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가졌지만은 자신은 사실 없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손재주라 그러죠. 손재주가 굉장히 없는 편이고 옛날 학창 시절에도 막 수학 시간보다도 더 싫었던 게 미술 시간이었던 정도로 굉장히 뭘 혼자 손으로 그리거나 만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이 없었고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치기공이라는 그런 분야는 생각지도 않았었죠. 그러던 찰나에 박 대표님 그 유튜브를 처음 접한 게 이 치기공 카테고리가 아니라 미국 주식 카테고리의 유튜버로서 처음 접하고 미국 주식을 하게끔 이제 인도를 해준 그 장본인이신데 그 남는 시간에 투자를 하고 있었죠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나를 알아볼 때 우연찮게 그런 다른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는 분 유튜버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박 대표님이 출연하신 걸 본 거예요. 근데 너무 신기했죠. 근데 이분이 왜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로 잘 들어봤더니 본업은 따로 있으신 분이더라고요. 그 아니었으면 그 치기공이라는 그 분야를 소개하는 눌러볼 일도 없었을 텐데 듣게 된 거예요. 왜냐면은 박 대표님이라는 사람을 다른 분야에서 이제 먼저 알았는데 이제 자기 본업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치기공이라는 거가 캐나다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취업을 할 수 있고 요즘은 이렇게 디지털로 많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한 6개월 정도? 6개월 정도 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, 저도. 삼촌분이 이제 치과를 하시는데, 이제 여쭤봐도 좀 이게 연배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는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하시는 게, 너 혹시 손재주가 있냐? 그 분야를 네가 하려고 한다면, 그것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렇진 않다. 근데 요새는 그 디지털화가 돼갖고, 캐드캠 쪽을 할 줄 안다면은 롱런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되고 있다. 뭐 이런 식 정도로만 저도 알고 막연하게 이제 지원을 한 거죠. 모든 분들이 손재주가 있고 뭐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러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.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오래 경험을 해볼 때,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고, 그 10주 동안의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길잖아요. 교육하는 기간이 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. 저도 사실 그 10주 동안 수업을 하면서 사실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이전에 저희가 25기였지만은 뭐 주말반까지 포함해서 30기수 이상 되시는 뭐 분들 지나가셨고 그 커리큘럼을 캐나다에서 취업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그건 없었어요. 다만 남들도 다 지나간 길을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